이종배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중심골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신상 발언을 못했고, 그랬는데 조금 신상 발언 겸해서 하니까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일단 신상질의 발언을 오후에 있다가 속개해서. 지금 같이 할게. 그 논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논문 도둑 또 가짜 인생이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우리 신동근 의원님 또 김민기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좀 덕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 살아오신 거 보니까 제가 덕담할 수준은 아니고 후보자님 그 자리에 앉으실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1982년 2월 달에 석사 논문 받으셨죠? 예. 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한신대학교 교수로 채용이 되신 거죠? 83년도에. 이듬해. 그죠? 예. 83년도에. 한신대학교 교수입니까? 조교수입니까? 부교수입니까? 채용될 때. 그때는 전임 강사. 전임 강사입니까? 왜 그걸 안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한신대에서도. 안 밝혀요. 그리고 교육부에 물어봐도. 이종배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신상 발언은 그렇게 질의답변 형태로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으니까. 아니, 그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상 발언이면 신상 발언으로 국한해서 하시고, 그건 시간 체크를 안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질의를 하셔야지. 그렇게 신상 발언인지 질의답변인지가 섞여 있으면은 진행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상 발언을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서 좀 절제 있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네. 그렇게 했으면 수고했습니다. 네. 신상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김민기 의원님, 신동근 의원님 제가 붙여놓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민기 의원님은 이렇게 논문 도둑 가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이 그렇게 심판을 하고 후보자를 명예훼손까지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나 서울대 진실위에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좌진들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결과 석사학위 논문이 모두 다 이거는 베끼기 수준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베낀 것이 바로 표절이고 표절이 도둑질이거든요. 어디 인용 표시 지금도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인용 표시했다 또는 출처 표시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후보자님께서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한 페이지를 이 서울대 진실위에서는 두 문장을 연속해서 하면 이거는 부적정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논문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12개 문장씩 계속 문장이 그냥 이어집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통째로 갖다 놨. 아니 이 신상 발언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논문을 도둑질한 거다. 그 논문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교수가 된 거고 박사가 된 거고 석사 논문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가짜 인생이다. 이런 뜻으로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어째 무슨 심판을 하느냐. 또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종배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종배 의원님 충분히 의사표시 신상 발언이 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겸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 발언 시간이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 되셨으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베푸는 자세로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원만하게 회의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늘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더니 왜 그런 걸 못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상질의 발언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간 좀 주시죠. 제가. 아니요, 여기가 그대로 지금 멈춰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예. 그럼 조 교수는 언제 하셨어요? 유은혜
3년 후에 3년 후에 하셨어요. 예. 석사 논문 받아서 박사 논문 쓰려면 석사 논문이 돼야 쓰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사 논문이 92년도 됐고, 또 교수하시면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하셨고, 전태일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하셨고, 전국교수 노동조합 위원장 하셨고,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이런 과거의 경력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 교육감 2번 하셨죠. 그죠? 한 번 하셨네? 경기도 교육감 했습니다. 2번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석사학위 논문 82년도에 쓰셨는데요. 일문 3편에서 119곳 표절했고, 국문 3편으로부터 16곳 표절했습니다. 출처 표시나 인용 표시. 아예 논문 전체에 인용 표시는 하나도 없어요. 인용 표시가 전체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에. 그건 이 부적절한 표시- 말씀이십니다. 인용 표시는 없고요. 전체 각주가 무려 이 70개나 각주만 있죠. 출처 표시만 있는 거예요. 각주만 있죠. 예. 각주. 인용 표시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용한 거다. 상대방 걸 그대로 따왔을 때 인용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베꼈는데 그대로 베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이거 베낀 거예요. 한 페이지들을 다. 페이지 베낀 겁니다. 더군다나 일본 논문은 3편 상당히 많이 베꼈습니다. 그리고 국문 베끼고요. 참 교육부 장관으로서 특히 모든 학자들은 이 논문 표절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남의 연구 업적을 가져다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인 것 같이 감쪽같이 속이고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대로 갖다 붙여놨거든요. 이거는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 그 사람들한테 허락 받았어요? 안 받으셨잖아요. 그냥 갖다 베껴 놓으셨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김병준 그전 교육부 장관도 후보자님께서 교수노조 위원장 하실 때 이건 잘못된 거다.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19일 만에 물러나게 됐던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요. 부총리님 사례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예, 다 조금 다르죠. 예. 어쨌든 이렇게 지금 볼 때요. 말씀하신 부분은 석사학위 제가, 논문, 수용할 뭐 수 없는 같은 거죠. 부분입니다. 예. 석사학위 논문이 이게 잘못됐으면, 이게 표절이면 박사도 받을 수 없는 거고, 박사도 가짜고, 그리고 교수도 가짜고, 모든 게 다 가짜예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규정하시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부당하십니까? 그때 논문 쓰는 관행 그리고 그때 전반적인 이제 학술 논문들의 양태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제 확실하게 아실 건데요. 그건 자, 표절이 아닙니다. 제가 후보자님 같으면 저는 그 자리에 못 앉습니다. 양심상 못 앉습니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자세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석사 논문 중에 표지 목차, 참고문헌 페이지, 구경문, 요약, 결어, 요거 빼고 나머지 119면인데요. 그 중에서 47면, 전체 논문장 수의 39.5%, 10장 중 4장이 표절입니다. 10장 중 4장이. 10장 중 4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논문 전체 다 제가 쉬었어요. 저희들이. 747개 문장인데요. 아까 그거 빼고 747개 문장인데 그 중에서 220개 문장이 그대로 갖다 옮겨 쓴 겁니다. 220개 문장. 29.5%가 그대로 갖다 옮겨놨어요. 표 4개, 그림 3개, 인용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전체 그림 도표의 35%입니다. 이게 본인 논문입니까, 이게? 네? 자, 한번 더 보세요. 자, 이게 일본 마키노 노부로 기술 예측 입문 거기서 옮겨 쓴 겁니다. 이게 다 그대로예요.
이 문장 그대로 번역해서 옮겨 썼고요. 표도 그림도 다 똑같아요. 다 그대로. 뒷페이지도 똑같습니다. 뒷페이지도 있는데 많아서 제가 못했어요. 한자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번역해서 그대로 옮겨놨어요. 어디 밑에 출처 표시도 없습니다. 뒤에도 없어요. 앞뒤에도. 출처 표시는 이제 다 돼 있고요. 어디가 그리고 출처 표시가 있어요? 그때 출처 제 표시가 논문이 있으면 한국과 일본과 이따가 자료 주세요. 미국의 자, 사례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라서 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출처 표시 없다니까요. 외국의 자료들을 제가 자료 다 보여드릴게요. 참고했습니다. 가져가서 보세요. 자, 또 두 번째. 이시다 가치오 현대기술과 기업노동. 한 페이지 그대로예요. 그대로 다. 그대로 다 베꼈어요. 이게 번역서지 이게 논문입니까? 우리 한국 거 김광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 연구 국제 경영 연구원에서 나온 거. 이거 표만 위하고 밑에하고 바꿨어요. 한자도 안 틀려요. 그대로 갖다 베꼈어요. 출처 표시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그 지금 선행 문단이나 후행 문단의 출처 표시들은 다 없습니다. 했습니다. 없어요. 했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다른 예. 문장에 대한 거예요. 다른 문장. 그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 포괄적인 다른 문장이지. 인용 방식이 이 그때의 페이지에는 방식이었기 전혀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인용했다, 출처가 이거 뭐다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요. 우리 후보님, 후보자님 연구 논문 지도교수 많이 하셨죠? 이런 식으로 표제되라고 지도하셨습니까? 예, 이종배 의원님 마무리해 그렇지 주십시오. 않았습니다. 예.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께 정중히 사죄하고 사퇴하세요. 예, 그렇게- 이종배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요.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학생들에게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교육부 장관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이종배 의원님. 많은 학자들 반성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기기 수준 논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건 가짜 이종배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전혀 부끄러워할 사안이 없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종배 의원님. 지금 후보자가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그 후보자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질의로 넘어갈까요? 답변을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후보자님께서. 위증인지 여부는 이제 저희가 또 나중에 판단해야 되니까요.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그거는 나중에 내일 또 우리 경과보고서 채택할 때 의견 주시고요. 후보자께서 지금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 석사학위 논문은 35년 전에 쓴 것으로 그때 당시에 논문 작법이라든가 또 서울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서 엄격한 지도 아래서 철저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은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오전 질의를 오영훈 의원님까지 하기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가셔서 오늘 오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의회 출신 오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후보자의 답변을 명확히 듣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 질문 중에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표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또 전문가한테 이제 의뢰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직접적 인용 표시는 없지만 문장이나 문장마다 포괄적으로 출처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으면 출처에 나온 사람의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35년 전 당시에는
포괄적인 인용이나 이제 출처 표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수님들이 쓰신 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시의 관행과 엄격한 네, 지도 아래 좋습니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예. 김상곤 전 교육감에 대한 판정 결과 알림이라는 이 자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고 예. 어떤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다면 논란의 소지가 좀 없었을 텐데 예.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조치가 좀 늦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015년도부터 이제 2016년까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제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년 남짓 기간 동안 면밀하게 예비조사한 결과를 2016년 10월에 이제 저도 받아보았습니다. 문제 제기된 요소들이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의 흠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체가 표시가 돼 있고 인용이라는 것도 알게 돼 있어서 이것은 당시의 경영학 분야의 연구 관행 92년입니다. 92년도의 연구 관행으로 비추어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네. 하면서 예, 좋습니다. 연구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네. 했습니다. 제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 결과를 뒷부분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1992년 무렵의 경영학 박사 논문 작성 관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이 타인의 문헌들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된 부분이 타인의 연구 결과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윤리 지침상의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재반 사정에 비추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표절 의혹과는 상반되는 이런 판정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대학의 검증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게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교육감께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정당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진보적 가치관 때문에 혹시 편향된 판단을 하시거나 그러한 또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가 좀 두 가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교육감 당시에 정규조와의 단체 교섭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 차례는 정교조 그리고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 교원조합과 함께 협약을 체결했던 것이고요. 정교조와 단독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2년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차례 있었던 단체 협약도 단체 협약 해지 통보를 해버리더라고요. 예. 교육감님께서. 그런데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하고는 5차례에 걸쳐서 5년 동안 재직하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매해마다 교총하고는 이렇게 단체 협약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수행하셨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단체들과 단체 협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교육은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는 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단체들을 모두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천년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장을 맡았고요. 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 우리 교육감 후보자를 영입했는가를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작용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재영입위원장 당시에 10명의 인재영입을 했는데 전 공안부장 검사 출신 조홍천, 전 국토정책국장 강판일문, 전 유엔도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매일경제신문 고정필진 조정훈, 전 경찰특공대장 윤중기, 이분들을 보수적인 분들을 대부분 다 영입하셨더라고요.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물론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이제 새로운 미래 사회를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과 그분들이 실천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그걸 존중했습니다. 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권자민 핵심위원장으로 영입하신 이유가 어떤 후보자의 균형 잡힌 시각과 그런 관점을 높게 평가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당을 새롭게 혁신하는 의지의 판단이었고 또한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이유도 바로 그런 균형 잡힌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교육정책을 균형 있게 진행하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분께서 이제 판단하시는 것이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중심골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신상 발언을 못했고 그랬는데 조금 신상 발언 겸해서 하니까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일단 신상질은 발언을 오후에 있다가 속개해서 지금 같이 할게. 그 논문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지 됩니다. 제가 이 논문 도둑 또 가짜 인생이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우리 신동근 의원님 또 김민기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좀 덕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 살아오신 거 보니까 제가 덕담할 수준은 아니고 그렇게 신상 발언인지 질의 답변인지가 섞여 있으면은 진행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상 발언을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서 좀 절제 있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네. 그렇게 했으면 수고했습니다. 네. 신상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김민기 의원님, 신동근 의원님 제가 붙여놓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민기 의원님은 이렇게 논문 도둑 가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이 그렇게 심판을 하고 후보자를 명예훼손까지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나 서울대 진실위에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좌진들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결과 석사학위 논문이 모두 다 이거는 베끼기 수준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베낀 것이 바로 표절이고 표절이 도둑질이거든요. 어디 인용 표시 지금도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인용 표시했다 또는 출처 표시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후보자님께서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한 페이지를 이 서울대 진실위에서는 두 문장을 연속해서 하면 이거는 부적정 행위라고 그러거든요. 논문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12개 문장씩 계속 문장이 그냥 이어집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베낀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통째로 갖다 놨. 아니 이 신상 발언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논문을 도둑질한 거다. 그 논문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교수가 된 거고 박사가 된 거고 석사 논문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가짜 인생이다. 이런 뜻으로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어째 무슨 심판을 하느냐 또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종배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종배 의원님 신상 충분히 뭐 의사표시 신상 발언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겸해서 하는 겁니다. 야, 예. 자, 이제 본 질의에 본인 발언 시간이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 되셨으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보좌님 그 자리에 앉으실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좌님, 1982년 2월 달에 석사 논문 받으셨죠? 예. 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한신대학교 교수로 채용이 되신 거죠? 83년도에. 이듬해. 그죠? 예. 83년도에. 한신대학교 교수입니까? 조교수입니까? 부교수입니까? 채용될 때. 그때는 전임 강사. 전임 강사입니까? 왜 그걸 안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한신대에서도. 안 밝혀요. 그리고 교육부에 물어봐도. 이종배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신상 발언은 그렇게 질의답변 형태로 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으니까. 아니, 그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상 발언이면 신상 발언으로 국한해서 하시고 그건 시간 체크를 안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질의를 하셔야지.